시원시원한 전개와 묘하게 공감 가는 캐릭터들로 점점 재미를 더해가는 드라마 악의 꽃. 오리카 줄거리를 간단하게 정리한 뒤 덕박과 내피셜을 다뤄보겠습니다. 도민석이 살해당했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정미숙의 남편 박경춘. 18년의 세월 동안 부인의 행적을 쫓은 그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도연수와 함께 지낸 적이 있는 남준기를 살해합니다. 그 이유는 도연수와 관련된 그를 도민석의 살인 방법으로 살해하면 세간의 이목을 끌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경찰이 다시 도연수를 추적하게 될 거라는 계산이 깔린 것이죠. 예상대로 백희성으로 신문 세탁을 한 뒤 숨어 사는 도연수를 발견한 그는 택시에 도연수를 태워 자신의 아지트로 데려가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민박집 앞에 도연수는 자신의 전화기를 떨어뜨립니다. 한 발 늦게 택시기사인 박경춘의 정체를 파악하는 경찰. 차지원은 민박집 앞에서 남편인 도연수의 전화기를 발견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잃은 그녀는 격렬하게 남편을 납치한 박경춘의 택시를 쫓지만 결국 그를 놓치고 맙니다. 차지원의 동료 형사인 최 형사는 과거 다른 살인범들을 추적했던 것을 떠올리며 박경춘의 자택에서 자물쇠집 번호를 찾아내고 자물쇠집에서 폐해 상가 건물에 자물쇠를 달아주었다는 진술을 통해 박경춘의 아지트를 알아냅니다. 한편 아내의 시신을 찾기 위해 도연수를 고문하는 박경춘. 그 과정에서 자신이 살인 남준길에게 받은 금속 물고기 열쇠고리를 도연수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이 와이프와 커플로 맞췄던 것을 어떻게 그가 갖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때 도연수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자신에게 그 열쇠고리를 주었던 자신의 누나를 떠올리며 말문이 막힙니다. 알지 못하는 내용을 볼 수는 없는 법. 결박대에 묶여있는 탕 안에 점점 물이 차오르고 천천히 그의 의식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도연수가 죽어가는 그 찰나 와이프인 차지원 형사가 동료들과 들어와 박경춘을 제압하고 도연수를 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박경춘은 머리를 강하게 부딪힙니다. 가짜 아버지가 병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도연수. 본인의 두려움과 달리 다행히 그는 혐의가 없는 피해자의 신분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또한 박경춘도 두개골이 골절되어 다시 접합하는 수술을 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경찰이 박경춘을 쫓고 있는 상황에서 우연히 그의 택시를 타고 납치당해 고문까지 당한 현수를 의심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부인 차지원의 동료 형사인 최 형사는 도대체 박경춘이 왜 그를 고문했는지를 묻고, 도연수는 우연히 알게 된 김무진 기자가 도민석의 공방에 대한 언급을 하였고 예수적 호기심으로 그곳까지 동행하게 되었으며 박경춘의 택시를 우연히 타게 되었는데 부인이 경찰인 걸 알자 왜 자기 부인을 못 구했냐며 화풀이했다고 말합니다. 얼핏 들어도 너무 구멍이 많은 허술한 이야기지만 그를 너무 사랑하고 믿어주고 싶어하는 부인 차지원은 어쨌든 상황을 모면시킵니다. 의식불명인 박경춘이 입을 열면 더욱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것은 뻔한 일. 도연수는 가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박경춘을 살해하려 하는데 사실 박경춘은 정신이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도연수가 자신을 죽이러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직전에는 진실을 말해줄 것이라 믿었던 거죠. 도연수는 자신도 뉴스를 통해 아버지인 도민석이 연쇄살인범인 걸 알았을 뿐 박경춘의 부인인 정미숙에 대해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저번에 물어봤던 거 말이야. 물고기 휴대폰 거리. 누군가 장례식장에 와서 누나에게 줬어. 난 누나한테 받았고. 너 그걸 왜 지금 말해? 그때 당신이 내 말을 믿었겠어? 오히려 누나까지 납치해서 수장시켰겠지. 누굴까? 일부러 누나에게 남겼어. 왜지? 그러니까 네 말은 지금 정밀숙의 납치를 목격한 목격자와 같은 시간 아버지의 알리바이를 증명한 나, 목격자와 내가 모두 사실을 말했다면 도민석한테 진짜 공범이 있었다고? 당신 2달이나 남았다며? 이번엔 도연수 같은 허상 말고 진짜를 쫓아보던가. 선택은 당신이 해. 야, 나 이거 빼줘. 나 안 죽을 거야. 살려줘. 너 처음부터 왜? 당신이 아무에게도 내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 할 수 있었는데. 참, 경찰이 궁금해하더라고. 당신이 날 고문한 이유.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원래 박경춘에게 약물을 투여해 심장마비를 유도해 죽이는 것이 계획이었지만 도연수는 그와 진범을 잡을 계획을 세웁니다. 한편 김무진 기자는 박경춘의 부인 정미숙이 납치되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를 쫓던 끝에 그녀에게 납치범 협박 내용이 담겨있는 테이프를 입수합니다. 그리고 박경춘이 살해한 남준길의 부인으로부터 15년 전 도연수의 소지품을 넘겨받게 되는 차지원 형사. 그 안에는 카세트 플레이어가 들어있는데요. 과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요?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는 드라마 악의 꽃 다음 화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내용 정리와 뇌피셜입니다. 조금씩 밝혀지는 도연수의 과거. 그는 어떻게 백희성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6화 시작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운전하던 백희성이 도연수를 차로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통화 내용을 보면 네,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요, 괜찮아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힘들어도 직접 마주해야죠, 제가. 저기, 그 사람 어때 보였어요? 다행이다. 힘들어도 직접 마주해야 한다. 그 사람 어때 보였는가? 분명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관련된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연석의 문병원, 백혜성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대화를 들어보면 뭔데? 어떻게 터진 입을 틀어막을 건데? 진정 좀 해. 진정? 그놈이 시한폭탄이잖아. 박경춘이 말이야. 당신 그렇게 흥분하다가 15년 전 우리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잊었어? 왜 우리가 지금 뭣도 아닌 박경춘 그놈에게 절절하게 되었는지 잊었어? 이번 일 당신한테 버거워. 이만 들어가. 당신을 위해서 한 말이야. 알아. 나도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인지 잘 안다고. 15년 전에 백희성의 어머니가 흥분을 해서 지금 박경춘 그놈에게 쩔쩔매게 되었다. 박경춘에게 쩔쩔매는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경춘은 지금 백희성인 척하는 도연수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으며 도민석 살인사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 중 백희성이 친부모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는 백희성인 척하고 있는 도연수의 정체입니다. 즉 15년 전에 백희성이 친모가 저지른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연수를 친아들인 백희성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다는 소리죠. 마지막 단서를 보겠습니다. 박경춘을 약물로 독살할지 말지를 고심하는 장면에서 백희성의 친부와 도연수 사이의 대화입니다. 너만 한다고 하면 난 도울 수 있다. 직접은 못하시고요. 생각해 볼게요. 그래. 직접 못하느냐고 물었을 때 미소와 정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인데 왜 이렇게 침착한 걸까요? 죄책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감정이 결여되어 있는 도연수는 고소하고 사실 백만우가 더 사악해 보이는 건 그저 기분 탓일까요? 정리하자면 백희성의 친모인 공미자가 무슨 실수를 저질렀고 그 실수를 덮기 위해 백희성이 차로 친 도연수를 어쩔 수 없이 아들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연 그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박경춘에게 살해된 남준길의 소지품 중에 도연수가 과거에 놓고 간 가방이 있습니다. 남준길의 부인은 그 가방을 차지원에게 건네는데요. 그 가방 안에는 물고기 휴대폰 거리가 달린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과거 남준길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계속 듣는 도연수에게 남준길이 추억의 아이리버 mp3 플레이어를 건네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이 카세트 플레이어는 도연수가 예전부터 소중하게 갖고 다니며 계속 들었던 그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6화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카세트 테이프가 나오는 장면에 이어서 박경춘의 부인 미숙이 납치되는 것을 목격했던 유일한 목격자가 살인범으로부터 협박받은 내용의 녹음 테이프를 트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마치 시청자로 하여금 도연수의 테이프에도 살인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 거라 암시하는 듯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전 이게 미스디렉션인 것 같습니다. 살인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도연수가 꾸준히 반복해서 듣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도연수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카세트의 내용은 얼굴 표정과 감정을 갖고 태어나지 못한 그가
간절히 원하고 쫓았던 인간성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예를 들은 차지원은 남편과 관련된 진실을 찾아야 되겠다는 용기를 내게끔 해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병실에서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도연수는 차지원을 자신의 누나로 착각해 자신이 도연수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차지원은 추격 현장에 떨어져 있던 도연수의 시계를 통해 그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똑똑한 그녀는 작업실을 조사하여 김무진과 연관성 또한 알아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녀는 남정길의 부인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수사 기록을 들여다봤는데 도연수가 흉악한 짓을 한 걸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 남편이 그랬어요. 보통 사람이랑 다르다고, 정상이 아니라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그래서 무섭다고. 사이코패스는 절대 자신보다 연약한 존재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연수는 10여 년간 개를 키우고 그 개에 새끼까지 키웠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 중이잖아요. 살인자잖아요. 그건 진짜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전 더 많은 사실을 원합니다. 누구든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것이 법적 형벌이든 사적 감정이든 간에요. 그래서 전 더 많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도연수를 제대로 벌하기 위해서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만 봐도, 그리고 이건 저희 수사 방침인데요. 전 제가 보는 것만 믿습니다. 남편이 도연수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이때까지 피부를 맞대며 함께 살아온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을 알고 있는지라 그녀는 그의 혐의를 정확하게 밝히고 광명을 찾아주고자 합니다. 더 직접적으로 풀자면 이장 살인 사건에서도 아무도 도연수가 정말 이장을 살해했다는 걸 목격한 사람이 없습니다. 도연수가 죄를 지었을지언정 그게 살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고, 차지원은 백희성이 아닌 진정한 도연수를 사랑하기 위해 그의 혐의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것이죠. 반면 지금은 도연수와 한 배를 탄 것으로 보이는 김무진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마 예고편을 보면 뉴스에 출연한 김무진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 경찰이 정미수 납치 사건 당시 도연수와 도민석이 공범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도연수는 말합니다. 넌 날 믿어야 돼. 김무진은 정미수 납치 살인 사건의 목격자가 들려준 테이프를 듣고 공범의 존재를 깨닫고 그 변조된 음성이 도연수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빠집니다. 일단 삐딱선을 타는 거죠. 물론 최종적으로 다시 도연수의 편으로 돌아올 거라 생각되지만요. 도연수가 죽여야 하는데 죽이지 않은 인물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김무진, 어린 시절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나무에 묶고 돌을 던지며 학폭을 조장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누나에게도 심한 말을 하고 헤어졌고요. 하지만 그를 죽이지 않고 사건을 함께 수사하는 협력자로 삼았습니다. 남준길, 비오는 날 산으로 불러 자신을 무려 살해하고 자신의 돈을 갈취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도연수를 칼로 찌르고 그의 돈을 미천으로 중국집을 차렸습니다.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살려두었습니다. 박경춘, 도연수의 소문만 듣고 그를 도민석의 공범으로 몰아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는 씨앗을 뿌린 것은 물론 도연수를 납치, 고문, 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결국 죽이지 않고 진범을 잡는 조력자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패턴이 보이시나요? 이 정도면 무슨 원피스의 루피 마냥 돈을 수집하고 다니다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밀려고 했던가요?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일반인인 저도 다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들인데요. 너구름의 상징 도연수는 이 모두를 용서하고 자신의 편으로 만듭니다. 그럼 이 공식에 2장을 넣어볼까요? 2장, 어머니가 살해된 뒤 누나 자신을 돌보아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연쇄살인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뒤 마을에 도연수도 똑같은 놈이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과연 겨우 이런 이유로 도연수가 이장을 죽였을까요? 자신에게 훨씬 더 심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다 살려주는 것은 물론
용서하고 자기 동료로 삼았는데 말이죠. 도연수가 이장을 죽였다는 증거도 상당히 약합니다. 사라진 그의 가방에서 발견된 살인 도구, 그건 그냥 진범이 넣어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만약 도연수가 이장을 죽였다면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장이 누나를 건드린 거죠. 아니, 마을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아이들을 딱히 인성이 좋아 보이지도 않는 이장 아저씨가 왜 잘해줬을까요? 그 이유는 흑심밖에 없습니다. 누나에게 흑심을 품고 건드렸다가 도연수에게 당했다면 누나가 지금까지 도연수를 아끼는 좋은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최대의 반전은 주변 아는 사람 중에 범인이 나와야지만 충격적입니다. 갑자기 외부에서 제3의 인물이 진범으로 등장하면 전혀 재미가 없거든요. 일단 전 도연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연수와 병실에 누워있는 박경춘 사이의 대화입니다. 어떤 기분이었어? 아내가 죽었을 때. 그게 왜 궁금해? 그게 정말 왜 궁금한데? 궁금해. 죽고 싶었지. 근데 왜 안 죽었어?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미숙이를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한 곳으로 데려다 주고 싶었어. 이미 죽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사람들이 미숙이에 대해 떠들어댈 때 마지막이 달라지잖아. 도연수는 진심으로 알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인 차지원이 왜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지. 그리고 백혜성의 친모가 자신의 딸에 대해 막말을 할 때에도 쥐방울이 아니라 백은하라고요. 이렇게 발끈해서 아이를 변호합니다. 이런 사람이 사이코 킬러라고요? 도연수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고 너무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건 저뿐인가요? 아프지만 아프다는 감정을 몰랐고,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감정을 모르기에, 남들이 다 노력 없이 갖고 있는 걸 손에 넣으려 매일같이 강의를 들어가며 노력하는 그의 모습을 볼 때 저는 응원하고 싶은 마음까지 생겨났습니다. 물론 표정을 알려주는 강의가 있다는 걸 보며 신기하기도 했지만요. 제 본업이 인간 강사입니다. 도연수를 진범 목록에서 제거하고 나면 가장 유력한 것이 바로 백희성의 친부인 백만호입니다. 정미숙 납치원장 목격자가 받은 협박 내용입니다. 아줌마, 괜히 나대지 마. 그쪽만 나본 거 아니야. 나도 아줌마 봤어. 빨간색 소형차. 직장도 알고 집도 알아. 자식들 있는 사람이 몸 좀 사려. 아줌마 혹시 가경이 이장 살인 사건 알아? 그는 왜 죽었는지 알아? 나대잖아. 뭣도 아닌 게 주제도 모르고. 뭣도 아닌 게 깔보는 말투입니다. 근데 그냥 깔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못한 하층민인 것처럼 취급하는 말투죠. 이런 말투가 낯설지 않은데요. 다음은 백만회가 도연수 그리고 부인 공미자와 나눈 대화의 일부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뭣도 아닌 박형춘 그놈에게 쩔쩔매게 되었는지 잊었어? 이 말투가 너무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은 저뿐인가요? 드라마 악의 꽃은 질질 끄는 부분 없이 화끈하게 매주 내용을 팍팍 빼고 있습니다. 시청자가 직접 추리해야 하는 힌트를 많이 제공하는 대신 등장인물들과 시청자가 동시에 진실을 함께 알아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머리를 많이 쓰지 않고도 그냥 보고만 있으면 범인이 누구이고 또 어떻게 된 일인지 그냥 우리가 모두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런 스타일의 드라마는 극중 많은 힌트를 미리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겠죠? 뇌피셜로 열심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전전 믿으시죠? 라이언킴이었습니다.